수증기가 액체로 변해서 응결하여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즉 상공에 있는 것을 구름이라 불러요. 강수는 뭘까? 강수. 강수는 물이 떨어지는 거. 물이 떨어지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비도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눈도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박도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비나 눈이나 우박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강수라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울게요.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에서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눈이 어떻게 내리는지, 그리고 우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 중에 수증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자. 대기 중에 수증기에서 일단 증발 그리고 응결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자, 증발은 액체에서 일단 증발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게 있는데 뭐하고 뭐를 비교해야 되냐면은 증발 하고 비교해야 될 건 끓음. 증발과 끓음의 차이점. 연진아 뭐야? 증발, 끓음. 증발은 자연으로 증발과 끓음은 둘 다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이지. 기화라고 하는 것은 액체 상태 물질이 기체로 변하는 것을 기화라 부르지, 그치? 근데 증발과 끓음의 차이점은요. 증발은 어디에서만 기화하는 거? 그렇죠.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만 기화하는 걸 증발이라 부르고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표면에서도 기화하고 중요한 건 내부에서도 기화하는 거. 그래서 물이 끓으면 뽀글뽀글뽀글 뭔가 올라오잖아, 그치? 그 이유가 내부에서 기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증발은요, 모든 온도에서 됩니다. 모든 온도. 모든 온도에서 되는 게 증발이고 끓음은 특정한 온도가 있어야 돼. 무슨 온도? 끓는 점, 끓는 점. 물질마다 끓는 점은 전부 다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끓는 점에서만 이렇게 돼, 끓는 점. 그래서 증발이라는 것은 모든 온도에서 액체 표면에서만 기화하는 현상을 증발,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끓는 점 이상의 온도에서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기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끓음이라고 부른다. 이 두 개 차이점. 그리고 아까 전에 연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증발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끓음은 우리가 열을 가해줘야지 가능한 현상이다. 이 두 개 차이점 알아두시고 증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증발을 보면서 응결을 볼 거예요. 응결은 액화의 또 다른 말입니다. 액화. 액화라고 하는 것은 액화는 기체 상태의 어떤 물질이 액체 상태로 변하는 걸 액화라고 부르지, 그치? 그 중에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이런 액화를 응결이라고 따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것은 응결. 그리고 물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을 증발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 증발 현상은 빨래가 마른다, 컵에 담아놓은 물이 줄어든다, 물에 젖은 종이가 마른다, 물걸레로 청소한 바닥이 마른다 이런 것들이 증발. 자, 응결은 우리가 여름철이나 이런 데 많이 보게 되는 것. 차가운 음료수를 내가 사다 놓고 가만히 두면은 음료 표면을 만지면 다시 축축해져요. 그렇죠? 그럼 축축해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찬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기 때문에.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것, 그리고 안개가 생기는 것, 그리고 안경에 김 서리는 것. 안경 끼는 정민이 같은 경우는, 정민이나 우진이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밖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오면 이게 뽀얗게 변하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응결 현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기의 불포화 상태와 포화 상태가 있는데 불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덜 차 있는 상태. 그래서 더 채울 수 있는 상태. 이걸 불포화. 포화는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 최대로 포함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가 포화 상태.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 3개, 들어오는 거 2개지, 그치? 튕겨져 나가는 거 4개, 들어오는 거 2개지. 그럼 나가는 게 증발, 들어오는 게 응결이야. 그럼 둘 중에 뭐가 많아? 증발이 응결보다 더 많지, 그치?
이런 것들이 더 채울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불포화 상태. 근데 여기 오른쪽을 보게 되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 3개, 들어오는 거 3개지, 그치? 그럼 이때 증발량과 응결량이 서로 어때? 같지? 그럼 이런 상태는 포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은 상태, 포화 상태, 그리고 증발량이 더하는 상태, 불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는 증발량과 응결량을 얘기하면 증발량이 많은 상태.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불포화. 포화는 증발량과 응결량이 서로 같아서 더 이상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될 수 없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부른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갈 건데,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포화 상태의 공기 1kg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자, 포함돼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을 포화 수증기량. 중학교 2학년 때 작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용해도라는 걸 배웠지, 용해도. 용해도는 일정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그 개념하고 조금 비슷해요. 얘도 어떤 기준이 있어. 포화 상태의 공기 1kg.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인데,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봐봐. 5도씨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증기량은 5.4. 15도씨에서는 10.6. 25도씨에서는 20.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다. 1kg 안에 얼마만큼 포함할 수 있느냐, 이것을 쭉 나타낸 게 포화 수증기량. 자,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점점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다. 그럼 이때 포화 수증기량은 A, B, C가 있는데 A가 5도씨, B가 15도씨, 그리고 A가 15도씨구나. A가 15도씨, B가 20도씨, 그리고 C는 몇 도씨니? C는 25도씨구나, 25도씨. B도 25도씨,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있잖아, 여기. 그지, 25도씨.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을 보면은 봐봐. 1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지금 얼마야? 10.6g이지. 그래서 10.6. 근데 둘 다 25도씨잖아, B와 C는. 그럼 2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야. 꽉 찬 거. 얼마? 20g. 둘 다 똑같아, 20g. 근데 실제 수증기량이 다르지. 여기 있는 A는 꽉 찬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똑같아. 그리고 B도 똑같아. 근데 C는 현재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 20이지만 현재 얘가 갖고 있는 수증기량은 요만큼이지, 그치? 그래서 10.6만큼이지. 그래서 각각의 공기에서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은 뭐가 같으면 무조건 같다. 뭐 같으면? 온도가 같으면 포화 수증기량 같다. 포화 수증기량. 어떤 공기든. 여기 아래 만약에 뭐 D가 있어. D. 그럼 D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 20. 여기서. 그래서 온도가 같으면 포화 수증기량 같게 된다. 그래서 이때 포화 상태는 A점과 여기 있는 B점, 이 두 개는 포화 상태가 돼요. 꽉 찬 상태.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여기 있는 C는 아직 덜 채운 상태. 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20인데 얘는 10.6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채울 수 있겠지? 몇 그램 더 채울 수 있니, 정민아? 꽉 채우면 20. 현재는 10.6 있어. 얼마를 더 채울 수 있지? 9.4g. 그래서 이 C는 9.4g을 더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때 불포화 공기인 C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얘를 위로 올리던가 아니면 왼쪽으로 내리면 돼요. 왼쪽으로 내리는 건 온도를 뭐 해주면 돼? 줄이면 되겠지. 낮추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기온을 낮춘다.
두 번째는 위로 올리는 방법은 무엇을? 수증기량을 증가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수증기를 공급해주면 된다. 그래서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은 이 두 가지. 온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수증기를 더 포함시키면 불포화를 포화로 만들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슬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 근데 이때 응결하기 시작했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봐봐. 여기는 C공기 있잖아. 그렇지? C공기. C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온도를 계속 낮추게 되면은 A점에서 포화 상태가 되지. 그럼 이때 포화되었을 때 그때부터 응결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해. 다시 한번 포화되었을 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응결이 시작된다. 그럼 이때 온도가 지금 몇 도씨야? 15도씨지, 그치? 그럼 이때 C 공기의 이슬점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때 15도씨 이렇게 되죠. 응결이 시작된다. 그럼 봐봐. 포화됐을 때, 온도를 낮추다가 포화되었을 때부터 응결이 시작된다. 그럼 B 공기 이슬점은 얼마일까, 우진아? B 공기 이슬점은 정밀 얼마? 몇 도씨? 그냥 25도씨. 벌써 포화됐잖아, 얘. 그죠? 그럼 포화됐을 때 온도가 이슬점이야. 그럼 여기 A 공개 이슬점은 연진아 15도씨. 온도를 낮추다가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응결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온도, 포화 상태의 온도를 이슬점. 그래서 이슬점의 변화 요인은 실제 수증기량이 변하면 이슬점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많아지면. 위로 올라가면. 자, 봐. 수증기량이 여기서부터 좀 더 많아졌어요. 여기보다 요점이야, 요점. 그럼 이때 이슬점은 여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수증기량이 좀 적었어. 여기서는 이슬점이 여기가 되겠지. 그럼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거.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진다. 수증기량이 적으면 이슬점은 낮아지고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슬점 판단은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어. 수증기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라고 얘기하고요. 냉각될 때 포화 수증기량이 곡선과 만나는 점의 온도, 이것을 이슬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고. 그 다음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 여기서 쭉 낮췄어. 낮추게 되면 이때 온도가 여기는 20도씨가 여기는 A 공기에 뭐라 부른다 그랬지? 이슬점. 그럼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지금 얼마야? 14.7이지, 그치? 그럼 얘 현재 수증기량 얼마야? 14.7. 그럼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의 크기는 서로 뭐하다? 같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 자, 여기는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은 똑같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 그리고 현재 수증기량은 서로 동일한 값이다. 됐죠? 그러나서 이제 마지막 응결량이라는 걸 볼 건데, 응결량. 공기가 냉각되어 이슬점보다 더 낮은 온도가 될 때 응결되는 양. 딴 거 필요 없고 이것만 봐봐. 여기 있는 지금 현재 A 공기가 있잖아, 그치? 이 공기를 10도씨까지 낮춰보자. 쭉 낮춰, 이렇게. 그럼 10도씨까지 낮추게 되면은 얘는 선 위로 올라왔지, 그치? 선 위로 올라오면 과포화가 돼. 근데 봐봐. 얘는 10도씨에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밖에 안 돼? 7.6밖에 안 됐지. 근데 얘 원래 현재 수증기량 얼마였어? 14.7. 그럼 현재 14.7이 있었는데 최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건 7.6밖에 안 돼. 그럼 여기 요 사이만큼은 공기 중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 사이만큼이 바로 응결된다. 응결. 그래서 여기는 14.7에서 7.6을 빼준 만큼, 14.7에서 7.6을 빼준 만큼 이만큼이 무슨 양이 된다? 응결량이 된다. 그래서 응결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구해주느냐? 현재 수증기량 빼기 냉각 온도에서 최대로